가장 작은 클로버에서 참나무에 이르기까지 식물은 싹을 틔우고 자랐기 때문에 햇빛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씨앗은 어둡고 축축한 땅에 있다가 아래 위로 몸을 뻗고 작은 뿌리와 새싹 사이를 움직여 상단이 햇빛에 나타남으로써 중간에서 그리고 중간으로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것은 현상성 혹은 존재들이 자신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식물의 발화와 성장은 타자나 타자들, 햇빛, 물, 곤충의 지각력, 인간의 시각과 후각 등에 스스로를 드러냄으로써 다른 유형의 나타남을 예견합니다. 식물은 유한한 존재의 사건입니다. 살아있는 현상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에 관하여에서 불러들인 타 피오메나, 즉 자라는 존재들입니다. 식물의 그리고 우리의 나타남은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불변하는 진리의 형태로 멈출 수 없습니다. 식물은 중간에서 만능의 유기적 형태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변화하는 상황과 원소와 생명의 조건에 더 잘 반응하고자 애쓸 따름입니다. 그런데 식물에게 중간은 특정 순간에 그것이 놓여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나타남이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또 다른 이유는 자라는 존재의 무엇인가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는 뿌리가 땅에 박혀 있듯이 물리적으로 숨어있기도 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을 온전히 남김없이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 만물 속에 생명 그 자체로 암호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1년생 꽃이 겨울 동안 구근에 잠겨 있듯이 이 숨겨진 것이 비밀스러운 여분으로 물러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자라는 존재들의 현상성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존재들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공동의 나타남을 시작하려면 서로서로와 원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존재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공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 못지않게 현상도 혼자서는 불충분하며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인간 또한 자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또 피오메나로서 우리가 원소, 식물, 동물, 동요 인간을 포함하여 타자들과 함께 자라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선택지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식물들로부터 나타남을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인간들 사이로 다르게 돌아가야 합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타자들과 불완전하게 함께 나타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전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함께 자라남을 그 자체로 필요한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훈입니다. 오늘의 문장은 식물의 사유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루이스 이리가레와 마이클 마더라는 두 철학자가 식물성에 대해서 나눈 철학적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철학자가 16개의 같은 주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사유를 상호응답하듯이 풀어낸 책이죠.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것은 마이클 마더의 한 꼭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봄나무에서 새순이 돋고 잎이 푸르러지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달리고 또 잎들이 색을 바꾸고 그러다가 모든 잎을 떨구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동물들과는 또 다른 생명력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있는 그 식물들의 날숨이 지금
나의 들숨으로 섞여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면 인간과 동물만이 아니라 인간과 식물의 경계 또한 모해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말뿐 아니라 반려식물이라는 말도 일상적이 되었죠. 저는 최근에 반려미생물이라는 단어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게 있다면 이 인간이라는 굳건한 경계는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종들, 모든 별들, 모든 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계의 해체는 결국 인간만이 아니라 정상성이라거나 젠더 등등의 모든 경계를 의문시하게 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은 부분에서 마이클 마더는 자라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라난다는 것은 뭘까요? 마이클 마더에 따르면 다른 것들 사이에서 다른 것들에 힘입어 나타남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자라나는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존재의 일부를 다른 존재들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도 자라나는 존재, 즉 다른 존재들과 함께 나타나고 다른 존재들에게 의존함으로써만 생을 이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마더는 심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자신과 자기의 친구들이 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 이 식물의 정화된 공기로 대기오염의 부작용을 상쇄시키겠다는 목표하에 모스크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숲 근처에 공장을 건설한 결과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정 계절에 바람이 불면 그 숲의 공기에 독성 연기가 함께 섞여들면서 사람들의 기침과 콧물을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그런 조건에서는 꽃가루가 알레르기의 주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꽃가루는 뿌리 뽑힌 채 떠돌 뿐이고 거기에 묻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여러 원소들이 우리의 신체에게 말을 건네는 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식물이 내뿜는 공기와 공장이 내뿜는 연기를 함께 들이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좋든 나쁘든 우리의 세계가 우리를 이루고 우리의 몸을 작동시킨다는 사실이 경이롭고도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한 호흡에 우주가 담겨 있다는 말을 여러 각도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으로 오겠습니다.